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기력선에 대해서 또 전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전기력선은 이름을 잘 먼저 봐야죠. 전기의 힘을 표현한 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기력, 전기의 힘을 나타낸 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Q라고 하는 두 개의 전하를 갖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여기에는 뭐 전개가 발생하겠죠. 그치? 그럴 때 그것을 전기의 상태를 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일종의 가상의 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계산하고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든 선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각각이 만들어내는 전개의 강도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만들어지는지 하는 그런 방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린 거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그럴듯하죠. 여기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방향으로 이렇게 얘가 향하게 되는 이런 전기의 어떤 힘을 나타내는 가상의 선, 이런 형태의 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것들의 뭔가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이걸 좀 정지된 상태로 여기다 가져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가는 이런 전기적인 힘을 나타내는 전개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선을 전기력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 전기력선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음의 전하에서 끝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여기 화살표 방향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이 전개 또는 전기장이라고 또 한다고 그랬죠? 전기장은 전개라고도 한다고 그랬지. 자, 전기장 안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그 접점에서의 전기장 또는 전개의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의 전기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얘가 되느냐, 그러면 얘가 무조건 이 마이너스 Q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둘 사이에서 전개가 만들어졌을 때 이 점에서의 전기장 또는 전개의 어떤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이 전기력선의 접선 알죠? 곡선 이렇게 있을 때 그 점을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가 이 선을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점을 스치고 지나가도록 그려보면 그것이 바로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전기장 안에서 역시 임의의 점, 뭐 이런 점들이죠. 점에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 뭐 이걸 가우스 정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전기력선 여기는 4개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훨씬 많은 어떤 전기장이 세기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어떤 면적을 갖고 있을 때 이 부분을 가서 한번 보니까 전기력선이 2개 통과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얘보다는 전기장의 세기가 적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걸 가우스 정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는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다. 이런 전하가 없는 아무런 곳에서 괜히 전기력선이 발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럴만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면서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여기 어디를 봐도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뭐 점으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교차할 수 없다는 거죠. 교차한다는 것은 이렇게 교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서로 통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만날 수 없다, 반발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 뭐 그럴만하죠.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역시 수직으로 출입한다. 자, 전기력선이 이렇게 향한다면 그 도체, 여기 보면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 이 면과 여기가 수직으로 출입을 하게 된다 그 얘기지. 수직이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를 통과할 수 없다. 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통과하지 않는다. 도체 내부를 통과하지 않는다. 기억을 하시고요. 전기력선은 등 전위면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등 전위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공간에서는 구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죠. 구도체 형태. 이런 게 바로 이 녀석의 어떤 등 전위면인데, 이 녀석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역시 이 녀석으로 들어갈 때 역시 얘도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들어가거나 나온다. 그 얘기죠. 교차한다. 이것이 바로 전기력선의 성질이고, 자, 무작정 외우면 안 되죠. 어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밀도, 이것이 바로 전기장의 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우스정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전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은 바로 자, 우리가 Q 쿨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총수, 우리가 이건 넘버에서 n을 딴 거죠. 숫자, 총수 n이라고 하면 그 녀석은 Q 쿨롱에서 만들어지니까 Q개다, 이게 아니라 Q를 바로 여기 유전율이죠. 여기에 매질이 어떠냐, 여기가 무얼로 차 있느냐, 이 공간이, 그거에 따라서 전기력이, 그렇죠? 유전율이기 때문에 그 전기의 발생을 유전율이 바로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 수가 바로 그 전기장의 세기를 뜻하는데, 그냥 Q가 있다고 해서 Q가 바로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유전율 입실론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그 전기력선의 총수다. 이걸 가우스 정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Q 그대로가 아니야. 유전율로 나눠준 거죠. 유전율. 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비율의 값으로 나눠야 된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전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보는데, 전속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기의 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선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기력선과 여러분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되, 다만 이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력선의 어떤 우리가 다발, 묶음이라고 하죠. 묶음.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 전기력선이 기존에 우리가 이 내부에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또 어떤 크기를 갖고 밀도였잖아요. 전기력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했다면, 이 전속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전기력선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면, 이 전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되, 바로 거기에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보기 위한 어떤 개념적인 그런 전기력선의 다발이다,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속은 바로 그런 전기장의 세기와 동일하게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단위 역시 쿨롱을 쓰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Q 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전속 자체도 바로 Q 쿨롱이다 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이 전속과 바로 전기력선의 차이점은 역시 똑같은 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되, 전속은 약간 수학적인 계산을 위한 어떤 그런 값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전기력선은 이 전기장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상태적으로, 물리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형태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전하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전기의 세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녀석을 쿨롱으로, 얘는 쿨롱, 바로 전하와 동일한 단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림 자체도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속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기력선의 일종의 묶음이다, 다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해서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음의 전하에서 끝나고요. 역시 Q 쿨롱의 전하로부터는
Q 쿨롱의 전속이 나온다.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수적인 개념으로 이 Q의 전하로부터는 Q만큼의 전속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전속이 나오는 곳이나 끝나는 곳이나 전속과 같은 전하가 있게 된다. 여기서 Q가 나오면 이쪽으로 Q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같은 역시 전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전속은 금속판에 역시 출입하는 경우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그쵸? 전기력선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전속 밀도로 이제 가보면요. 밀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밀도, 인구 밀도, 그러면 어떤 면적에 뭐 한 명이 사느냐, 아니면 뭐 여러 명이 사느냐, 그런 밀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전속 밀도를 우리가 앞으로 D라고 표현할 거고요. D, 전속 밀도 D는 그 유전체를 흐르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속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얘가 어떤 전속이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밀도가 얼마냐 그러면 전속 자체의 단위는 우리가 전하와 동일하게 쓴다고 그랬죠. 계산을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Q와 동일하게 써서 전속 밀도는 그 전속 Q라고 하는 것을 바로 면적 S로 나눈 거죠. S. 우리가 전기에서 면적을 S도 많이 쓰고요. 또는 뭐 area 해서 이 A도 많이 써요. 이건 뭐 surface 그런가요? 그래서 S와 A 이 녀석은 우리가 면적을 나타내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면적으로 나눈 값이구나. 밀도는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공간에서의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런 도체가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생각하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구도체를 생각해야 되고 구도체의 면적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데 구라고 하는 녀석의 우리가 넓이와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넓이, 면적이라고 하죠. 면적은 4파이 R제곱. 기억을 해둬야 돼요. 면적은 4파이 R제곱. 자,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역시 원의 넓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얘는 파이 R 제곱이죠. 구의 면적은 원의 면적의 4배네. 4배. 동일한 반지름을 갖는 원과 구의 면적은 4배 차이가 나는구나.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구에는 이제 부피가 존재하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자, 외우는 방법은 면적은 2차원적이어서 그쵸? 제곱이라면 부피는 3차원적이어서 세제곱이 R의 세제곱이 와야 되고요. 이 앞에 숫자는 역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속 밀도 D는 그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건데 그 전속 전하량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전속은 계산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9의 건널비 면적인 4파이 R제곱으로 나눈 거고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쿨롱 단위도 쿨롱 퍼 제곱미터를 쓰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속 밀도를 우리가 전속 밀도와 전개는 E였죠. 전개는 E, 전속 밀도는 D 그 둘의 관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매질이 공기인 경우에는 그때의 D는 여기 전개의 세기에다가 얼마 입실론 제로 그쵸? 유전율을 곱한 것이 바로 전속 밀도가 되는구나. 전개에다가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을 곱한 것이 바로 전속 밀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질이 일반적인 유전체일 때는 그쵸? 원칙적으로는 D하고 입실론 E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전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실론 대신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를 써서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매질이 유전체일 때의 전속 밀도와 전개의 세기의 관계가 된다 그 얘기죠. 자, 전속 밀도기 때문에 쿨롱 퍼 제곱미터. 그쵸? 밀도기 때문에 역시 쿨롱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또 계속 우리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F는 뭐였습니까? F는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요거였죠, 공식. 이거에서부터 Q가 하나가 빠지면 2가 된다고 그랬죠. 아하,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뭐 Q1 대신 그냥 Q라고 쓴 거예요, 혼자니까. 그리고 그때의 V는 뭐였습니까? 바로 2에서부터 R을 하나 제거하면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였던 거죠. 거기에 바로 이 둘의 관계가 지난 시간에 바로 V는 바로 2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2에다가 R을 하나 곱해야 R이 없어지면서 그쵸? V가 됐었죠. 이런 관계 였었지. V는 R2였다면 그때 여기 이제 등장한 D는 오호 전속밀도 D는 오호 여기 전개에다가 얘는 유전율을 곱하는구나. 유전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전속밀도가 되는구나. 기억합시다. 이렇게 쭉 하나씩 누적해가면서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